네, 김해 썰전 제7회 오늘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핫쌤이고요. 예,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장류를 위해서, 장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손쌤입니다. 나날이 민주시민이 되어가고 있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천지 이경호입니다. 네, 6회 김해 썰전에 초대 손님으로 나왔다가 계속 앉아있는 네, 고정 패널이 된 협동조합의 대표 이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난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 30대 청년, 장류 이동 주민 김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우리 보통 수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됐는데요. 사상 초유로 일주일간 연기가 됐다가 전국의 85개 시험지구에서 시험을 아주 무사히 치르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2018학년도 수능 문제가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EBS 연계율이 70%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참 재밌는 또 통계 하나가 수능 결시율이라 그래서 1교시 시작할 때 몇 명 빠졌느냐 그게 이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최고더라고요. 거의 10%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패널 중에 우리 수능 학부모 계시죠? 네, 이번 저희 아들 수능 했는데 네. 네, 같이 막 마음 졸이고 다 역사적인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근데 여기 결시율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나.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수시 합격생들이 예, 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런 애들이 그게 많죠.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변을 보니까. 또 이것에 관해서 이제 우리 수능 중에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수능을 연기한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사상 초유의 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 각 그 여론조사 단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거의 90% 정도가 찬성이더라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70% 이상이 찬성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건 대체적으로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예. 판단이 잘 네. 빨리 돼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수능 연기 이후로 또 다른 또 반대쪽 입장에서 뭐 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또 지지율이 상승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참 잘한 그러니까 거 국민을 배려하는 모습이 더 강조된 거죠. 혹시 잘된 거라고. 그 아드님이죠? 아드님이 좀 짜증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처음에 난리 났었죠. 연기된다 할 때? 예, 막 그래갖고 네이버 댓글을 같이 읽었는데 욕 투성이에다가 나는 이제 또 같이 또 그래 동화돼가지고 같이 욕을 했네요. 네네. 근데 나중에 시시각각 이렇게 발표되는 내용이나 뭐 포항 시민들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야 그렇다 좀 수그리자 서로 이제 둘이서 이제 도닥거리다가 뭐 시험이 딱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버렸죠. 잊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수를 배려해주는 다수. 그게 실천된 거죠. 그 여행을 가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수험생 엄마들 다 네네. 뒤로 네, 다 뒤로 밀었는데 하고. 그거 전부 다 자동 연기가 다 되고 그것도 잘 됐네. 네네 자발적으로 취소를 해도 위약금 없이 예, 요번에 그런 여행사들이 요번에 많았습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 함께 해준 거죠. 네네. 원래 지지는 천재지변에 안 들어갔었는데 네. 넣어줬고요. 또 최근에 우리 의원님하고 방범 활동을 한번 했었는데요. 방범 활동을 할 때 거기 그 방범 대장이시죠? 예. 그분이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 수능이 그날 끝나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해서 대학 소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료수를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아예 그것이 일정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속상하신데도 피해를 많이 봤답니다. 그래 피해를 봐도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예. 뭐 그냥 크게 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수험생들의 그 일주일간의 삶이 참 궁금했는데요. 수능 바로 전날 책 태우고 책 버리고 그런 애들 있죠. 네. 학생들이 참 많았던 걸로 나와 있었어요. 버리고 그날 밤에 이제 연기가 된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애가 제일 당면한 문제 당사자였는데 책을 그날 책거리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딱 내일 시험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터럭이 세 대가 들어왔대요. 그걸 다 실어갖고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딱 보니까 뭐 그렇게 됐죠. 외고의 여학생들은 뭐 복도에 있는 거 찾아와서 뭐 대충 나눠가지고 막 이러지 했는데 처음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가 이거는 포항과 우리와의 어떤 격차 문제가 아니다. 책을 일주일 동안 읽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나마 찾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아들은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점이든 어떤 인터넷으로 책을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진짜 저 키높이 정도 되는 양이 집에도 사 있던데 그거를 살 수 있으면 또 사겠는데 살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서점에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학교에 다음날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어쨌든
학교 방침으로 책을 수거를 해서 터럭으로 세대를 갖다 버렸으니 학교 측에서 그걸 다시. 어떻게든 찾아오겠다. 네. 내지는 네네. 야 이래저래 하니 어떻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더니 일체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뭐라도 정말 재미난 좀 에피소드인데 이제 화학을 포기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화학 교재를 볼 게 없어서 포기한 과목을 구해서 봤는데 거기서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자랑인데 아빠한테 효도한다고 지가 서울을 안 갔대요. 아빠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 효도했어. 이러면서 이제 뭐 부산 데가는데 당연히 6개를 다 넣은 데가 다 합격이 돼서 아이고. 그 화학이 살려주는 부자네. 야. 그 2주가 아마 그 일주일이 우리 아들한테 또 오히려 약이 됐거든요. 선물이었네, 선물. 볼 책이 없어서 봤는데 그거만 매달려있네. 대학 공부를 했는데 그게 예. 수능과 관련해서 그 생각나는 기사가 세 음.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공연 단체가 750석이 예약 취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보겠다고 네네네. 했는데 그래서 그냥 다 무료 공연으로 네네. 급하게 관객들을 모으느라고 음. 애를 쓰고 있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음.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기간제 교사들이 이제 수능 시험에 감독을 하는데 기간제 교사들이 쳐야 되는 임용고사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이틀 바로 뒤, 예.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음. 안타까운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학원들은 아주 대박을 쳤더라고요. 뭐 일주일 특강 뭐 이러면서 아주 고액에 뭐 이게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학원에서는 지진 난 것이 아주 감사하겠네요. 한 가지 참 특이했던 게 이제 수능 만점자가 많아졌죠. 예, 많은데 아마 첫날 뉴스에 나온 건 2명을 봤었어요. 제가 2명이 다 서울대를 지나갈 수 없대요. 이유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뭐 일 다른 더하기 데구나. 이, 네네네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선택을 해야 네.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 서울대가 원하는 그 규정에 맞추지 못해서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가지 못하는. 한편으로 일종의 해프닝인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능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변별력을 가지고 줄 세우기 위한 그렇죠. 네. 도구인데 여기에 만점을 받아도 원하는 학교를 못 가다니.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아까 결시율 얘기도 했습니다만 수능 무용론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시 제도를 이것을 통해서 좀 바꾸자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뭐 입시도 블라인드 입시 이런 걸로 생각을 무시하고 블라인드 입시로 저는 시험 할 때마다 해프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사장 아침에 늦어서 사이드카 타고 가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돼갖고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차를 타고 시간 안에 도착한 일도 있었고 네. 또 경남의 진주에서는 어떤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겨 있어갖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119가 문을 뚫어줘서 간 경우가 있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이게 시험 볼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의외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정행위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와 그렇게 단속하는데도 네,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 무슨 치팅을 하는 부정행위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사가 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4교시에 한국사를 근데 그걸 꼭 봐야 하는데 안 보고 나가면 그냥 무효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수능 세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교육 제도가 변해왔고 그동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자들보다 좀 더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그 우리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24일 날. 그래서 원래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굉장히 길죠. 그래서 보통 그냥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아니면 사회적 특별 뭐 참사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데 또 자한당은 공동 발의에 참여도 안 하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수습자 부분 유골이 나왔을 때 제일 욕하고 막 했던 게 자한당들이어서 이거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네. 근데 본질적인 데서는 이렇게 그 이중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이게 이번 그 참사법이 결국 4.16 그 네.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심도 있게 조사하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볼 때는 좀 뒤가 찔리는 그런 법이라서 여기에는 반대를 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반대를 이렇게 제대로 또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또 국민들을 의식하고 표를 의식하니까 눈앞에서 보는 데서는 열광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네. 굉장히 이중 삼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예. 또 심지어는 여기다가 대고 자한당 의원들이 뭐 할 게 뭐 또 있냐 그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어떤 큰 사회적인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사회 안전 재발 방지. 네,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안전한 것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좀 속이 좀 상한 거. 통해서 이제 우리 가습기 문제하고 세월호 이 문제 두 가지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습기 그거 넣어서 썼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가슴이 좀 아플 때. 제가 그 악기를 연주할 때 그렇죠. 호흡의 플롯을 지장이 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저는 아. 분명히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부 병원에 피해를 가서 검사하면 그것 때문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서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게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하려고 그거를 또 굽고 사서 그 가습기에다 넣었단 말이죠. 그래. 아이 위하는 마음. 네, 이게 참. 야, 이건 반대되는 얘기인데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은 정말 다행이다. 아빠가 게을렀어. 엄청나게 샀어요. 사고 안 쓰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기관지염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그 가습기를 사용했어요. 저런 예, 진짜. 그렇지, 병원에서 예, 그렇잖아. 한 달 사실, 입원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피해를 입었겠는데. 배가 그때 당시에 담배 안 피우는데 배를 사진 찍으면 담배 피는 핀 사람처럼? 꽈리가, 예, 그래서 기침 감기하면 굉장히 제가 안 좋아요. 그게 청와대 홈페이지 안에 국민청원 게시판의 내용들이 우리한테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만 건, 20만 건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뭔가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셔서 소년법 개정과 관련돼서 20만 명이 넘었었고 또 최근에는 낙태법 폐지에 대해서도 20만 명이 넘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조두순 풀어주지 말자 이건 제가 보니까는 4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니까는 국민청원과 신문고 뭐 이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고는 해당되는 사람이 억울한 거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고, 네네. 국민청원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청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조작을 하고 싶어도 20만 명 이렇게 되면 조작이 어렵고 이거는 여론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전 정부에 없었던 겁니다. 네네네. 국민들 여론을 우선시하는 중시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접 민주주의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청원 목록을 보니까는요. 조두순이 제일 지금 올라가 있고요. 뭐 그 중에 보면은 주취 감형이죠. 술 먹어서 감형되지 않습니까? 심신미약 뭐 이런 거 그거 반대. 아, 네. 예, 저도 거기서 그것도 딱 반대. 하나 예. 눌렀습니다. 예. 네,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김해 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는 이광희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그 시의회 회기 중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주인됨을 찾아주는 선까지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시민들을 계도해 가거나 시민들이 활동한 거를 자기 몫으로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발 밑에서 네네. 활동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록수가 필요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몽가가 필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너무 적절한 발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도 결국 신공항 문제인데요. 네네. 이게 김해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공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걸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데요. 11월 26일 일요일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1일 찻집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일요일 하루 동안 했는데요.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김해 시장님을 포함해서 CEO님들하고 많이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표하고 갔는데 이것은 그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홍보 겸 또 활동 자금도 만들 겸 네네. 그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다음 날 대책위에서 성명서가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 성명서가 왜 나가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27일이 월요일이고 네. 28일이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이죠. 네. 국토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와 시의회 대책위원회를 같이 만나러 오는데 미리 성명서를 미리 네.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네. 그 성명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앞으로의 그 반대대책위원회의 방향을 가름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좀 축약해서 약간만 네네. 좀 읽어주셔도 좋을 것 읽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목이 국토교통부는 김해 주민을 만나기 전에 김해 신공항 안의 안전과 소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 그 경전철과 비유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의 미래와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지시만 받아서 한 일이 그래서 지금 아주 이게 네, 망쳐놓은 네. 일이 경전철이거든요. 네. 공무원들이 지시에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과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해 주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김해 신공항의 설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소음과 안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진행하는 기본 설계 작업이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 무산되고 변경된다면 그동안 진행된 내용은 낭비이며 아니하여도 될 정부 조치로서 많은 국민들의 갈등과 불안만 일으킨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기본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을 네. 설득한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김해공항이 부적절하거든요. 네네네. 부적절한지 안 한지를 확실하게 판명을 해내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본 계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너무 많이 진행돼서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예전에 네. 작업들을 이제까지 했던 거죠. 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중단하라. 중단하고 김해공항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특히 소음과 안전 문제를 우리한테 제대로 자료를 내놔라고 하는 게 이번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즉시 기본 설계를 중단하고 타당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김해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그 근거 자료를 먼저 제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기본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문제는 신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00년 대계인 공항 건설에 몇 달의 세월이 큰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졸속의 결정과 주민 무시의 추진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예, 그런 주장이고요. 네. 그 뒷부분을 또 다시 읽어드리면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김해 신공항을 거점공항이라 표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9일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분명히 동남권 관문공항을 개발하여 인천공항의 재난시 대체공항 기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공항이라고 표현하는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탄핵당한 박근혜의 공무원들인가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제적인 관문공항의 입지를 100년 대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검토하는 공무원들이 되기 바란다. 그러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위에서 요청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 김해의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다. 분명한 요구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구 자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하나 받아보니까 네, 그 항공법 81조에 따르면 네,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김해 신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항공법에 맞추어서 상륙하려 그러면 네. 또는 그 착륙하려 그러면 김해
큰 산들을 다 깎아야 된대요. 그렇죠. 뭐 수십 개의 산을 다 깎아야 예. 그런데 이것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큰 산들을 다 깎으면 아마 김해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점을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근거를 제시해라. 이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항공법 81조에 근거해서 제시를 하면 김해공항은 불가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자꾸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 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러고요. 네. 이와 함께 소식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제주 2공항, 아, 그렇죠. 제주도도 예. 공항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제주 네. 2공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봉우리를 수십 개 절개해야 된대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공항을 하나 만들어서 요즘 이제 네, 그 네. 중국 뭐 이런 많이 쪽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네.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하겠다는데 지금 있는 공항은 제주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서귀포 쪽에 하겠죠.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제주공항 이 공항 문제를 반발하는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김해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유사한 과정 그리고 상당히 유사한 이유로 지금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우리 이 대책위원회에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싸울 수 네, 있는 네. 길들을 한번 찾고자 모색을 해봐야 될 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연말이 되니까 네네. 우리 이 김해 지역에도 봉사하고 자선하는 이런 자리들이 좀 있었죠. 네,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방주원 그리고 장유에 있는 장유사 네네. 여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모인 자리에서 그 성금과 위로금을 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특히 그 방주원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렇죠. 굉장히 김해에서 오래된- 가장 오래된 복지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온 어린아이들, 어디 네. 갈 데 없는 어린아이들, 이런 주로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그 보살피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이제 부모가 없는 또는 부모가 버린 네. 이런 어린아이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만 보살피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큰 어린애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나와서 발표도 하고 네네. 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개인적으로도 물론이고 어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선행이나 봉사를 하는 모습이 결국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결과를 네. 좀 유도하거나 네. 문제 제기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선사업 하니까 좋은 사회다가 아니고 이렇게 자선사업의 대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네, 좀 네, 해석이 네, 돼야죠. 공적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커버하자는 게 사회적 경제 영역인데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 경제 가지고 일자리만 창출을 한다는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선행과 정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들이 사회적 경제에서 많이 활성화되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그 내년도 예산을 이제 심의해야 될 때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네. 11월 말부터 12월 동안에 내년도 예산 1조 4천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네요. 예, 김해가 1조 4천억. 상당히 네. 예, 인구도 많지만 인구에 비해서 또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잘 심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이제 주민들의 그 수준과 또 의원들의 수준이 예, 그 얼마나 심사를 잘할지를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하는 기간에도 이 주민들이 그 의원들한테 많은 이렇게 이야기나 네네. 요청 이런 걸 해주고 그렇게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의원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맡겨놓으면 그냥 그 제대로 심사를 안 하거나 네. 게으르게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3분의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뭐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13명이시더라고요. 예. 13명이서 사실은 그 1조 4천억 정도의 규모를 다 보신다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제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잘 점검하시고,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지난부터 했던 그 시민참여 예산제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결산하는 부분 예산도 세우고 결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시민들이 좀 감시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기능대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만이 아니라 김해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김해시 예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했습니다. 네. 그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울산입니다. 거기는 전체 예산의 3%가 주민참여 예산제로 들어와요. 그 100분의 3인데 100분의 3이라는 게 좀 큰 것이 사실은 이 예산을 놓고 보면 한 80%는 그 기존 뭐 월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20-30%를 가지고 이렇게 재량 그때마다 그 해마다 이렇게 재량으로 쓰는데 20-30% 중에 3%면 실제로는 굉장히 큰 거죠. 예, 뭐 상당히 높죠. 한 뭐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예산을 시민들이 이렇게 발의한 시민들이 그렇게 만드는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대체로는 0.몇 %가 많습니다. 그 전국에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울산이 특히 많고요. 김해도 이제 처음 이제 하는 거니까 한 1%를 목표로 이렇게 가고 근데 어떤 주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일반 그 시민들이 어에 여기에 구경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예.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를 하러 오시는 분도 이제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고 회의하는 날 찾아오시면 돼요. 와서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적고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별 재미가 없어요. 와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이런 게 그런 것도 궁금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리기사 폭행 시위원 뭐 문제입니다. 네네. 근데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1월 22일 서부경찰서에서 폭행 당사자인 이 의원이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상해 혐의가 나왔습니다. 워낙 부인을 하니까 결과인 상해 혐의를 그냥 했군요.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소를 그래서 했네요. 그쵸? 송치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위원회가 곧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의원님 손으로도 뛰시고 발로도 뛰셨는데 예, 손으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글을 많이 쓰고 네네. 예, 또 현장에 자주 찾아다니고 네. 발로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도 또 열심히 또 뛰셔서 우리에게 또 시정 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부 시간입니다. 특별한 우리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인정 선생님인데요.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가난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 30대 청년 김인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김해시 장류이동에 사는 주민이고요. 네. 예, 청년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네. 예, 만 35세인데요. 청년 괜찮아요. 잠깐만요. 예,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 기준이 다른데 저는 2030 세대를 일단 청년으로 정의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소개도 청년으로 한 상태고요. 네네. 예, 결혼은 안 한 상태고 지금 어머니, 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소개 감사합니다. 뭔가 마음에 네, 올라. 그러니까 이제 3부인데 3부를 이제 먼저 지금 좀 뭐 하나요? 네네. 하고 넘. 또 할까요? 지금 그 가난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왜 돈이 없으십니까? 집이 없으십니까? 왜 가난한지. 아, 왜 가난한지요?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통장 잔고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이제 생활비로 다 쓰다 보면 이것 또한 없어지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1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활동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는 양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가족들과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 명의는 아니지만 경찰을 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월세를 걱정한다든지 식비를 걱정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매달 생활비를 어머니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하면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 아, 요즘 30대 청년들의 현실이죠. 네, 그대로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근데 뵈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마음은 안 가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당당하고 네, 그거 건강해 멋있죠. 보입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공장 장고는 저보다 부유한데. 진짜. 그렇죠. 저도 1,000만 원 없거든요. 친하게 지내. 제가 청년 때는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 그렇습니까? 결혼할 때도 1,000만 원 없었어요. 아, 근데 그때 물가랑 지금 물가가 다르고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경제적으로는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정신이나 마음은 네. 굉장히 부유하시고 당차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좀 같이 얘기할 게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그 조금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2030이 청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뭐 농담처럼 2040이나 저같이 2050도 좀 껴서 청년이면 참 좋겠는데 네. 그 생각하시는 청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법에 정의된 청년의 정의는 그러니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뭐 청년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청년이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후반까지 정의하는 곳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5세까지 정의하는 곳, 만 34세까지 정의하는 곳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기준을 좀 더 확대해서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2030 세대를 청년으로 부른다면?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 이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100세 시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을 봤을 때 30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청년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 민정 씨 모습을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청년. 2030까지 청년. 네. 그 옛날에는 청년, 뭐 저도 벌써 기성세대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청년이면 뭔가 꿈도 있었고, 또 우리가 저도 부모입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다라는 것이 이제 당연시 되었는데, 지금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기성세대로서는 좀 미안한 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청년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서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합니다만 뭐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가장 좀 불만스러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해주신 말씀 되게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기본법 이제 1만 서명 달성을 위해서 이제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이제 40대, 50대 이제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저희 기본적인 삶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 권리를 조금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싶으면 일하러 나가면 되잖아. 지금 그 가릴 때냐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저의 내부적인 각성도, 청년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태생이 환경적으로 지금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눈높이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대학도 졸업한 상태고 근데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은 부족하고 저는 그래서 조금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저에게 맞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고 편안한 옷을 입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추위를 피해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옷을 입고 제가 입었을 때 편한 옷을 입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그런 옷을 입고 활동하고 싶다. 예,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성세대들의 그 생각도 이해는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지금은 빵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고도 또 얘기하고도 싶고 예, 물질적 경제적인 그런 것들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정신적 뭐 다른 욕구들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만두고 또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도 또 생계 문제에 또 부딪히니까 또 알바를 하다가 또 다시 또 그만두고 또 뭐 반복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고 꿈은 계속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은 아까 했던 그 어른들의 이야기는 20, 30년 전에 자기의 그 상황이 그랬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그냥 뭐 앞도 뒤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막 일을 했던 그 시대인데 이제 그 사고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냐. 나도 그랬다. 네네. 되게 그런 어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냥 예. 물질 만능주의가 물질 만능주의죠. 그냥 일단 금전적인 게 우선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그 당시는 그 그랬으니까. 당시에 네네네. 그거 물질만 보고 쫓아왔던 세대들이니까. 그때는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일 조심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또 우리가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낫같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지금 청년 기본법이나 그 청년들의 이런 주장을 통해서 이제 좀 어떤 이야기들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희정 선생님이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크게 먼저 뭘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뭘 원하는 건지 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청년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청년 주거 빈곤율이 29%가 되고요. 학자금 대출 누적 인원이 15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얘기하시면 제가 살짝 거리를 좀 맞춰보려고요. 네. 네. 청년 개인 회생 파산 인원이 2만 8천 명이 되고요. 청년층 우울 증상 경험률이 14.9%가 된다고 합니다. 예,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년이 겪는 문제가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통계들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청년의 현실에 맞는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청년 문제가 이제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법률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고 청년들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지방 정부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청년시에서 청년 수당, 뉴딜 일자리 정책 등이 나와서 지금은 청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그 서울시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준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 성남시가 그렇게 했죠 또. 예, 디어에서 경기도에서도 일하는 청년 통장, 따볶이 숙사, 부산시 청년 부비론, 전주시 청년 건강 검진, 제주도 청년 개비어 등 이런 정책들이 있고요. 경남이나 김해는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래서 애석하네요. 조금 더 이제 청년 문제가 좀 심각하고 청년 문제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서울시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시작된 이런 흐름들이 우리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국에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추진이 되면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와 협력 기초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해나 다른 지역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중앙에서 어떤 그 큰 법이 만들어지면 저희 지방의 청년들도 전국적으로 다 하게 권리를 되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청년도 이렇게 어렵다. 지금은 약자다. 청년도 시민이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기 위해 조금 더 지원해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도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인이 있고 조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있는데 청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년도 격차들이 좀 심해요. 진짜. 그렇죠. 수저론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
뭐 잘 나가는 청년도 있고 흔히 말해서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운 청년들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청년들을 조금 더 많이 도와주는 법이 하나 있어야지 청년이 그래도 이렇게 뭐 흑수저니 뭐 금수저니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렇게 지금 청년 단체들이 많이 목소리 내고 있고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청년의 문제가 그냥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삶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 복지나 아동 복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뭐 서포트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청년들도 지금 현재로는 옛날처럼 살 수는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냥 일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냥 그것 자체도 되지 않고 삶 자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청년들에 관해서도 일정한 보호도 하고 서포트하고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네, 그런 네. 것을 지금 해야 한다는 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어찌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를 좀 더 강화해 달라 그런 요구일 수 있어요. 예. 그래야 뭐 기본적인 결혼도 삶? 좀 할 수 네. 있고 네. 뭐 결혼하려면 집, 뭐 아이들 낳으려면 여러 가지 양육의 문제, 뭐 이런 다 여러 가지가 통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은 젊은데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어 게으르게 그렇죠, 너희 그렇죠. 그냥 공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음. 의원님들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음. 그런 기성세대들도 만나봤고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지금의 청년들은 예전의 청년들하고 다른데 그렇지. 아까 이강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게 겉으로만 보고 그리고 옛날과 비교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를 좀 더 같이 좀 고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우리도 말이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네. 기존 제도권 내에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다 같은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법이라는 걸 딱 하니까 그러면 중년법은 작년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경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하고 해야 될 게 이 로봇이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기본소득에 보장하는 그 기본소득에 대한 것으로 아마 일반적으로는 될 것 같고 그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청년들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뭐 청년 실업률도 뭐 10%가 훨씬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꿈도 없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해도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면 이 청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뭐 그래야 우리 기성세대도 나이가 더 들면 저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뭐 사회보장이 돼서 못됐든 세금 내서 기성세대를 또 살려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전혀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청년 기본법, 그 청년들을 보호하고 청년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이게 좀 필요한 거죠. 청년이 뭐 주거나 뭐 학자금 대출이나 뭐 이제 건강이나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런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각 지자체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생기니까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서 뭐 청년 수당을 지급받는다든지 공간을 이제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20,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가 연 한 10% 성장률을 계속 해왔기 예. 때문에 청년들이 쉴 틈 없이 취직을 했어요. 네. 뭐 그렇게 뭐 성적이 좋지 않아도 그거 적절하게만 상관없었죠. 해도 그냥 취직이 다 네. 되고 이래서 청년 문제라는 게 생기기 전에 다 이렇게 해소가 돼버리는 때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정체돼 가지고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학력이 좋고 이래도 취직이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네, 되는 네. 그런 시대 감각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저희 학교 졸업하게 되면
그 직장에서 오는 취업 원서 그냥 내기만 하면 붙는 게 보통 6장, 7장이었어요. 교수님이 추천만 하면 네, 막 추천만 하면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학교 아이들도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너 게을러서 그러지 아니면 너 뭐 편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뭐 이렇게 뭐 그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보통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맞아요. 굉장히 네. 억울하죠.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했다는 게 예, 거기서부터 여기서 그렇죠. 지금 나오는 잘못 게 생각하고 있죠. 10년, 20년을 내다보지도 못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50대 초반인데 직장에서 나올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적재되는 행상이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앞을 냈다 못 본 네. 지혜롭지 못한 이런 제도권이 있다는 거 아까도 통감은 해요. 제가 네. 학부형으로서 그렇죠.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처도 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우리 청년들이 게으르다기보다는 정말 꿈과 이상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말씀 듣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청년이 뭐 주거나 뭐 학자금 대출이나 뭐 이제 건강이나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런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각 지자체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생기니까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서 뭐 청년 수당을 지급받는다든지 공간을 이제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들이 예. 자기 입장 외에 전체 입장으로 잘 못 봅니다. 그런 인간들이 갖는 되게 한계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소리를 확실하게 내줘야 됩니다. 예. 그렇고 이제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예. 제도와 법을 주장을 해서 그거를 실현시켜야 되죠. 그런 점에서 청년 기본법이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똑같은 입장이셔야 하는 거죠. 뭐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쭉 얘기하시는데 이게 또 우리 오늘 방송이 또 그런 또 하나의 시도이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청년기본법의 내용과 효과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청년기본법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서 청년 정책의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청년 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요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청년의 삶의 안정성과 자립 기반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청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예, 그런 그러니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먼저 것 중요한 같아요. 건 법률로 만들어야 네.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걸 좀 강제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할 때 가난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정치 참여 보장도 규정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청년 할당제 같이 보장하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기성세대에 밀리지 않고 청년도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정치가나 정치의 꿈을 펼칠 수 없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성의 정치의 벽도 있지만 또 하나는 돈의 문제 아닙니까? 치열. 돈의 문제가 돈이 없어도 정치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키워주세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시고요. 네네. 예, 청년이 이제 일자리를 가지기 전까지 그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서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야지 우리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노인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서 인구 절벽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중심이라는 걸 예, 다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4부 우리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이러저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할 텐데요. 먼저는 이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심히 정화 활동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포천.
그렇죠. 네, 화포천. 네. 화포천 보면은 노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김해 화포천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화포천 일대에 이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포천에 보면은 천연기념물도 많고 여러 가지 생물들도 많다고 하네요. 한 812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생물의 다양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보호하고 앞으로 이제 낙동강 그러니까 경남의 식수원을 또 정화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또 봉순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방사했던 그 황새죠, 황새. 그 봉순이 이 봉순이도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화포천 그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그 곽성국 이 생태 관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에 있는 환경 관련 교육 단체라든지 환경 단체들과 함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정치 아카데미 또 이 일에 산파 역할을 하신 우리 이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요. 그 이제 4강 중에 3강이 끝났거든요. 토요일 날 박종훈 교육감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했고 어떤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2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12월 2일 오후 2시 김해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와 민주당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오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수다방이라고 씁니다. 이게 꽤 오래돼서 벌써 30번째입니다. 저는 처음에 독립영화 할 때 한두 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우리 딸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이게 사춘기의 여자 아이들의 친구 관계들, 뭐 인간관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나면 또 이런 얘기도 할 텐데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7시에 카페 마벨 갤러리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게 되고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아침의 음악 숲교육 대표이신 이한준 선생님이 원래는 플룻 전공하시는 연주자시고요. 또 피아노 하시는 박호경 선생님, 이지혜 작가님이라고 서양화가 서양화가 그림도 너무 예쁘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계셔서 아침 음악회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그 정서적인 것도 좀 달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되시는 분이 이번에 특별히 윤동주 시인의 시를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유 음악이 주는 선물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데 조금 더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장소 소개도 좀 해주시죠. 장소 소개도. 음악이 주는 선물이 어딘가. 음악이 주는 선물 하면 보통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우셔서 석화 꽃무지 풀무지 유치원을 찾으시면 석화 유치원. 어딘 줄 압니다. 대충. 석화 유치원 바로 앞에 있고요. 11시 오전으로 잡은 이유는 오전에 이제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나면 어머니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런 어떤 틈새 음악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가면 안 되나요? 삶에 찌들러 있거나 가사 일에 찌들러 있거나 그랬던 분들은 오셔서 이런 음악을 통해서 또 영혼도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해에 수학 체험 센터가 개관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해시에 있는 우암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별관의 교실 12개를 리모델링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을 칠판이 아니라 체험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27일 날 개관하니까는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반갑죠. 그 지난 토요일 날 박종훈 교육감께서 강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김해에서 이런 걸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어 저 멀리 저 하동이라든지 남해라든지 뭐 산청, 함양, 거창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좋고 수학이란 게 항상 뭐 칠판에서 막 쓰고 이렇게 머리 아픈 이런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재밌게 체험하면 된대요.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념으로 바꿨으니까 꼭 와보라 이러던데 기회 되는 대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 박준훈 교육감님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수학 체험 센터 체험관이 단순히 아이들이 와서 수학 체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 그 선생님들에 의한 수업이 바뀌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사실 영어만
마을이라든지 기존의 체험관들이 그다지 많은 교육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미 알죠, 네. 알고 있는데 이번 수학 체험관이 정말 학교의 수업을 바꾸는 좋은 결과들로 나타났으면 저도 하는 뭐 기대를 갖고 그런 기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이 책상에 수학 정석이 다 없어지는 날이 되도록 그렇죠. 이제 정석도 그만 정말 시간에 맞춰 풀어내는 이런 수학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참.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더 멋진 방송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진행하는 기본 설계 작업이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 무산되고 변경된다면 그동안 진행된 내용은 낭비이며 아니하여도 될 정부 조치로서 많은 국민들의 갈등과 불안만 일으킨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기본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한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김해공항이 부적절하거든요. 네네네. 부적절한지 안 한지를 확실하게 판명을 해내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본 계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너무 많이 진행돼서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전에 작업들을 이제까지 했던 거죠.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단하라. 중단하고 김해공항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특히 소음과 안전 문제를 우리한테 제대로 자료를 내놔라고 하는 게 이번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즉시 기본 설계를 중단하고 타당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김해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그 근거 자료를 먼저 제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기본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문제는 신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00년 대계인 공항 건설에 몇 달의 세월이 큰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졸속의 결정과 주민 무시의 추진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예, 그런 주장이고요. 그 뒷부분을 또 다시 읽어드리면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김해 신공항을 거점공항이라 표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9일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분명히 동남권 관문공항을 개발하여 인천공항의 재난시 대체공항 기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공항이라고 표현하는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탄핵당한 박근혜의 공무원들인가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제적인 관문공항의 입지를 100년대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검토하는 공무원들이 되기 바란다. 그러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위에서 요청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 김해의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공무원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다. 분명한 요구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구 자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하나 받아보니까 그 항공법 81조에 따르면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김해 신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항공법에 맞추어서 상륙하려 그러면 또는 착륙하려 그러면 김해의 큰 산들을 다 깎아야 된대요. 그렇죠. 뭐 수십 개의 산을 다 깎아야 예. 그런데 이것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산들을 다 깎으면 아마 김해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점을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근거를 제시해라. 이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항공법 81조에 근거해서 제시를 하면 김해공항은 불가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 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러고요. 이와 함께 소식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2공항. 그렇죠. 제주도도 공항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제주 2공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봉우리를 수십 개 절개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2공항을 하나 만들어서 요즘 이제 그 중국 뭐 이런 쪽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하겠다는데 지금 있는 공항은 제주잖아요. 근데 지금 서귀포 쪽에 하겠죠.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공항 2공항 문제를 반발하는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김해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유사한 과정 그리고 상당히 유사한 이유. 저는 이제 보니까는 국민청원과 신문고 뭐 이렇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고는 해당되는 사람이
억울한 거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고, 네네. 국민청원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청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조작을 하고 싶어도 20만 명 이렇게 되면 조작이 어렵고, 그렇죠. 이거는 여론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전 정부에 없었던 겁니다. 네네네. 네, 국민들 여론을 우선시하는, 중시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접 민주주의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 청원 목록을 보니까는요, 조두순이 제일 지금 올라가 있고요. 뭐 그 중에 보면은 주취 감형이죠. 술 먹어서 감형되지 않습니까? 심신미약 뭐 이런 거 그거 반대. 아, 네, 네. 저도 거기서 그것도 반대. 딱 하나 예. 눌렀습니다. 예. 네,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김해 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는 이광희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그 시의회 회기 중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주인됨을 찾아주는 선까지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시민들을 계도해 가거나 시민들이 활동한 거를 자기 몫으로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발 밑에서 네네. 활동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록수가 필요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몽가가 필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너무 적절한 발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도 결국 신공항 문제인데요. 네네. 이게 김해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공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걸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데요. 11월 26일 일요일 김해 신공항 건설 반대 1일 찻집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일요일 하루 동안 했는데요.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김해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의원님들하고 많이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표하고 갔는데, 이것은 그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홍보 겸 또 활동 자금도 만들 겸 네네. 그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다음 날 대책위에서 성명서가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 성명서가 왜 나가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27일이 월요일이고 네. 28일이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이죠. 네. 국토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반대 대책위원회와 시의회 대책위원회를 같이 만나러 오는데 미리 성명서를 미리 네.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네. 그 성명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그 반대 대책위원회의 방향을 가름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좀 축약해서 약간만 네네. 좀 읽어주셔도 좋을 것 읽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목이 국토교통부는 김해 주민을 만나기 전에 김해 신공항 안의 안전과 소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 그 경전철과 비유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의 미래와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지시만 받아서 한 일이, 그래서 지금 아주 이게 네, 망쳐놓은 네. 일이 경전철이거든요. 네. 공무원들이 지시에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과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해 주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김해 신공항의 설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소음과 안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필요 없으니까 터럭이 세대가 들어왔대요. 그걸 다 실어갖고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딱 보니까 뭐 그렇게 됐죠. 외고의 예. 야생들은 뭐 복도에 있는 거 찾아와서 뭐 대충 나눠가지고 막 이리 되는데, 처음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가, 이거는 포항과 우리와의 어떤 격차 문제가 아니다. 책을 일주일 동안 읽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나마 찾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네. 아들은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점이든 어떤 인터넷으로 책을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진짜 저 키높이 정도 되는 양이 집에도 사 있던데, 그거를 살 수 있으면 또 사겠는데 살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그래서 없고, 지나갔으니까. 서점에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네. 학교에 다음날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어쨌든
학교 방침으로 책을 수거를 해서 터럭으로 세대를 갖다 버렸으니 학교 측에서 그걸 다시. 어떻게든 찾아오겠다. 네. 내지는 네네. 야 이리저리 하니 어떻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다니 일체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뭐라도 정말 재미난 좀 에피소드인데 이제 화학을 포기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화학 교재를 볼 게 없어서 포기한 과목을 구해서 봤는데 거기서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자랑인데 아빠한테 효도한다고 지가 서울을 안 갔대. 아빠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 효도했어. 이러면서 이제 뭐 부산 내려갔는데 당연히 6개를 다 넣은 데가 다 합격이 돼서 아이고. 그 화학이 살려주는 부자네. 야. 그 2주가 아마 그 일주일이 우리 아들한테 또 오히려 오히려 더 약이 됐고. 선물이었네, 선물. 볼 책이 없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만 매달려 있네. 대학 공부를 했는데 그게 예. 수능과 관련해서 그 생각나는 기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 공연 단체가 750석이 예약 취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네네네. 보겠다는 게. 그래서 그냥 다 무료 공연으로 네네. 급하게 관객들을 모으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기간제 교사들이 이제 수능 시험에 감독을 하는데 기간제 교사들이 쳐야 되는 임용고사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이틀 바로 예.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학원들은 아주 대박을 쳤더라고요. 뭐 일주일 특강 뭐 이러면서 아주 고액에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학원에서는 지진 난 것이 아주 감사하겠네요. 또 한 가지 참 특이했던 게 이제 수능 만점자가 많아졌죠. 예, 많은데 아마 첫날 뉴스에 나온 건 2명을 봤었어요. 제가 2명이 다 서울대를 지나갈 수 없대요. 이유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뭐 다른 데구나. 네네네 그런 거 있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 서울대가 원하는 그 규정에 맞추지 못해서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가지 못하는. 한편으로 일종의 해프닝인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능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변별력을 가지고 줄 세우기 위한 그렇죠. 네. 도구인데 여기에 만점을 받아도 원하는 학교를 못 가다니.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아까 결시율 얘기도 했습니다만 수능 무용론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시 제도를 이것을 통해서 좀 바꾸자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뭐 입시도 블라인드 입시 이런 걸로 성적을 무시하고 블라인드 입시로. 저는 시험 할 때마다 해프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사장 아침에 늦어서 사이드카 타고 가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돼갖고 항상.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차를 타고 시간 안에 도착한 일도 있었고. 네. 또 경남의 진주에서는 어떤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겨 있어갖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119가 문을 뚫어줘서 간 경우가 있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이게 시험 볼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의외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정행위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김해 썰전 제7회 오늘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핫쌤이고요. 예, 시의원 이광입니다. 장유를 위해서, 장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손쌤입니다. 나날이 민주시민이 되어가고 있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천지 이경호입니다. 네, 6회 김해썰전에 초대 손님으로 나왔다가 계속 앉아있는 고정 패널이 된 협동조합의 대표 이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난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 30대 청년 장유 이동 주민 김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우리 보통 수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됐는데요. 사상 초유로 일주일간 연기가 됐다가 전국의 85개 시험지구에서 시험을 아주 무사히 치르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2018학년도 수능 문제가 뭐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EBS 연계율이 70%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참 재밌는 또 통계 하나가 수능 결시율이라 그래서 1교시 시작할 때 몇 명 빠졌느냐 그게 이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최고더라고요. 거의 10%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패널 중에 우리 수능 학부모 계시죠? 네, 이번 저희 아들 뭐 수능했는데 네.
같이 막 마음 졸이고 다 역사적인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여기 결시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나.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수시 합격생들이 예, 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필요 없는 네. 사람들은 그런 애들이 되게 여기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변을 보니까. 또 이것에 관해서 이제 우리 수능 중에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수능을 연기한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사상 초유의 예. 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 각 그 여론조사 단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거의 90% 정도가 찬성이더라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70% 이상이 찬성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건 대체적으로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예. 판단이 잘 네. 빨리 돼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수능 연기 이후로 또 다른 또 반대쪽 입장에서 뭐 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또 지지율이 상승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참 잘한 그러니까 거. 국민을 배려하는 모습이 더 강조된 거죠. 혹시 잘된 거라고 그 봅니다. 아드님이죠? 아드님이 좀 짜증내거나 그런 건 처음에 없었습니까? 난리 났었죠. 연기된다 할 때? 예, 막 그래갖고 네이버 댓글을 같이 읽었는데 뭐 욕 투성이에다가 나는 이제 또 같이 또 네, 동화돼가지고 네. 같이 욕을 했네요. 네네. 근데 나중에 시시각각 이렇게 발표되는 내용이나 뭐 포항 시민들이나 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야 그렇다 좀 수그리자 음. 서로 이제 둘이서 이제 도닥거리다가 음. 뭐 시험이 딱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 버렸죠. 잊어버리고 네.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수를 배려해주는 다수. 네. 그게 실천된 거죠. 그 여행을 가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수능 수험생 엄마들 다 네네. 뒤로 네, 다 뒤로 밀었는데 하고. 그거 전부 다 자동 연기가 다 되고 그것도 잘 됐네요. 네네 자발적으로 취소를 해도 위약금 없이 예, 요번에 그런 여행사들이 요번에 많았습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 함께 해준 거죠. 네네. 원래 지지는 천재지변에 안 들어갔었는데 네. 넣어줬고요. 또 최근에 우리 의원님하고 방범 활동을 한번 했었는데요. 방범 활동을 할 때 거기 그 방범 대장이시죠? 예. 그분이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 수능이 그날 끝나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해서 대학 소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료수를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아예 그것이 일정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속상하신데도 피해를 많이 봤답니다. 그래 피해를 봐도 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예. 뭐 그냥 크게 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수험생들의 그 일주일간의 삶이 참 궁금했는데요. 수능 바로 전날 책 태우고 책 버리고 그런 애들 있죠. 네, 학생들이 참 많았던 걸로 나와 있었어요. 버리고 그날 밤에 이제 연기가 된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 우리 애가 제일 당면한 문제 당사자였는데 책을 그날 책거리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딱 내일 시험이니까 와 그렇게 단속하는데도 네,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 무슨 치팅을 하는 부정행위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사가 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4교시에 한국사를 근데 그걸 꼭 봐야 하는데 안 보고 나가면 그냥 무효 처리가 돼 버리는 거죠. 저는 수능 세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교육 제도가 변해왔고 그동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교육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해관계자들보다 좀 더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그 우리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24일 날. 그래서 원래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굉장히 길죠. 그래서 보통 그냥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아니면 사회적 특별 뭐 참사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데 또 자한당은 공동 발의에 참여도 안 하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번에 그 수습자 유골이 부분 유골이 나왔을 때 제일 욕하고 막 했던 게 자한당들이어서 이거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네. 근데 본질적인 데서는 이렇게 그 이중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이게 이번 그 참사법이 결국 4.16 그 네.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심도 있게 조사하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볼 때는 좀 뒤가 찔리는 그런 법이라서 여기에는 반대를 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반대를 이렇게 제대로 또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또 국민들을 의식하고 표를 의식하니까
눈앞에서 보는 데서는 열광적인 이런 모습으로 보인 게 이제 네. 굉장히 이중 삼중적인 모습으로 보인 거죠. 예. 또 심지어는 여기다가 대고 자한당 의원들이 뭐 할 게 뭐 또 있냐 그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어떤 큰 사회적인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사회 안전 재발 방지. 네,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안전한 것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좀 속이 좀 상한 거. 통해서 이제 우리 가습기 문제하고 세월호 이 문제 두 가지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습기 그거 넣어서 썼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가슴이 좀 아플 때. 제가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아, 그렇죠, 그렇죠. 호흡의 플룻을 지장이 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어. 저는 아. 분명히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부 병원에 피해를 가서 받게 검사하면 그것 때문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서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게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하려고 그거를 또 굽고 사서 그 가습기에다 넣었단 말이죠. 그래. 아이 위하는 마음. 네, 이게 참. 야, 이건 반대되는 얘기인데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은 정말 다행이다. 아빠가 게을렀어. 엄청나게 샀어요. 사고 안 쓰는 거야. 저는 병원에 기관지염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그 가습기를 사용했어요. 아, 저런 예, 진짜. 그렇지. 병원에서 예, 그렇게 한 달 사실, 입원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피해를 입었겠는데. 배가 그때 당시에 담배 안 피우는데 폐를 사진 찍으면 담배 피는 핀 사람처럼? 꽈리가, 예, 그래서 기침 감기하면 굉장히 제가 아. 안 좋아요. 그게 청와대 홈페이지 안에 국민청원 게시판의 내용들이 우리한테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만 건, 20만 건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뭔가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셔서 소년법 개정과 관련돼서 20만 명이 넘었었고 또 최근에는 낙태법 폐지에 대해서도 20만 명이 넘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조두순 풀어주지 말자 이건 제가 보니까는 4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